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자, 2월 15일 토요일이에요. 벌써 2월도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2월이 좀 날이 많지 않죠. 짧죠. 다른 달에 비해서 하루 이틀 좀 짧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2월이 되게 짧게 느껴져요. 뭐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많게는 3일, 적게는 이틀. 그래도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이번 이제 봄은 2월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봄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꽃샘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래도 너무 다 가볍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건강 관리도 좀 하세요. 자, 일단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였어요. 25년식 변호사 시험 통치구조 문제인데요. 자, 이게 헌법재판소 편하고 또는 행정법 편, 이런 것들이 헌법하고 행정법이 서로 조금 이렇게 교류되는 문제가 요즘은 보이고 있어요. 이게 헌법하고 행정법을 같이 보는 시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만 보는 시험에서도 간혹가다 행정법과 관련된 문제를 묻거나, 행정법에서도 헌법 문제를 묻기도 해요. 기본권 중에 구체적 기본권 같은 걸 근거로 개인적 공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헌법을 물으면서 행정법을 묻는 경우는 처분, 그래서 행정법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어떤 권한에 관한 약간의 그 다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 삼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헌법의 3분의 1은 행정법이다 라고 할 정도로, 헌법은 만법의 근원법이지만 국가 작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중에 최고법이거든요. 그로선 국가 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대부분 행정법이고요. 그래서 헌법하고 행정법은 현대사회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 바늘, 그러니까 요 사이의 관계를 쓸 수도 있어요. 뭐 분이 돌아가야 시간이 돌죠. 똑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헌법, 그러면 행정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고법, 그러면 헌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과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간단히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헌법재판소. 물론 헌법상 기관이긴 한데, 헌법재판소 법도 있죠. 헌법조문도 있고 111조, 113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당해산, 그다음에 권한쟁의, 그래서 탄 정권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죠. 타버린 정권 다 탔으니까 구두심이 하는데, 그 중에 정당해산과 권한쟁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 뭐에 관한? 자, 이거 가처분 규정에 관한. 자, 가처분도 요게 행정소송의 가처분 집행정지하고 비슷해요. 신청과 직권이죠. 이런 가처분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가처분 신청 또는 직권으로도 어쨌든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정당의 권한 행사, 그다음에 권한쟁의에서 권한 다툼 과정에서는 권한 정지. 자, 요거에 비해서 이제 행정소송법, 이거는 행정법원이죠. 행정법원인데, 행정소송법의 23조에 가보면 23조 집행정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소송에 관해서 소송 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소송 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러면서 다만 이제 여기 2항이고, 그 다음에 3항에 23조 3항에 자, 공공복리에 반하면 안 되죠.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2항하고 3항을 따로 뒀냐면요, 요 2항은 이렇게 밑에 4항 5항에 뭐라고 됐냐면, 이거는 자, 제기하는 자, 청구하는 자, 신청,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도 신청과 직권인데 똑같아요. 직권인데 신청과 직권, 어찌됐든 신청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이라고 2항은 이렇게 신청자가 입증해라. 그럼 3항은요? 이거는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반한다. 왜냐면 집행정지를 만약에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아야죠. 집행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정지 해주는데, 행정청은 공공복리에 반하니까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반하니까 집행정지가 오히려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하니까 정지를 하지 마세요 라는 걸 행정청이 입증해야죠.
공범이 반하면 안 되죠. 집행정지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입장에서 신청과 직권의 요건을 그다음에 소송 중요해야 되고 소송이 없으면 당연히 집행정지 못하죠. 그다음에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어야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금전적 보상이 안 되거나 보상이 된다 해도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다만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모두 함께 고려한다. 승소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요것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요것도 그러니까 집행정지할 적에 본안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아니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전혀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집행정지 신청을 또는 직권을 해주죠. 그러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나왔다. 이게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항고 절차에서는 집행정지를 안 받아준 기각 결정을 정지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물론 헌법재판소 편에서 가처분 자 요거는 또 예시로 본다 뭐 이렇게 하고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8조랑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 사건에서 가처분을 받아준 판례까지 존재한다는 거 뭐 효력정지 가처분 그래갖고 탄핵 심판 절차 어떤 거요? 심리 절차에서 7인 이상 출석해야 심리하는데 이것도 효력정지 받아준 사건도 있어요. 최근에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물론 기각 나왔지만 최종적 결론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신청과 직권이고 다만 탄핵 절차는 신청과 직권 없이 탄핵 소추 결정서가 송달되면 바로 권한이 정지된다는 거 그건 헌법조문 65조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문제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 그래서 이거 23조 3항에 있어요. 2항이 아니라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그러니까 없어야만 집행정지를 받아주는데 그러면 있으면 집행정지 안 받아주겠죠. 있다는 행정청이 입증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가처분 본안사건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을 전제로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한 후 그래서 신청과 직권도 가능한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을 한 후 본안사건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전제로 우선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아주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판례. 3번 권한쟁의 심판 계속 중에 헌법재판소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그래 신청과 직권이에요. 둘 다 집행정지도 가처분도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효력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집행정지하면 자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받아주면 그게 30조 1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30조 1항이 기속력이에요. 행정청 국가기관 모두 효력이 미친다는 것도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게 예시로 봐요. 자 다른 헌법 절차에서도 가처분 허용되는지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예시로 본다. 그래서 효력정지했던 최근에 방통위원 탄핵 사건에서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심리 절차에 관한 7인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6인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효력정지하고 6인들이 심리 절차를 진행하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있고요. 자 68조 1항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 이것도 가처분 받아준 사건이 있다. 5번 행정소송법 23조 2항 처분 등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 정도까지도 고려하는 것은 집행정지 본질상 적절하지 않다. 요거까지도 검토합니다. 본안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집행정지를 안 받아줘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례 문구니까요. 최근에도 자주 나온 문제였어요. 옛날부터 계속 판례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정답 잘 챙기셨죠? 이런 문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 우리 내일도 모레도 쭉쭉쭉 오실 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통치구조입니다.